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19,920원, 비중은 10%,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HBM 계열이 아니고 네, 온디바이스 계열인데 예상된 실적 발표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속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하.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0% 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좀 최저점이 나왔죠. 지금 17,000원대까지 네.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건 뭐 이미 예상된 건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어? 네. 했는데도 뚝 떨어졌거든요. 이거 정말 이럴 때는 야속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반도체 장착되는 비디오 코덱에 대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진입의 장벽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또 이제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NPU IP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이 기대감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구간이 이제 이전 구간에 있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예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칩셋 미디어가 이번에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매출이 60억 정도, 영업이익이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제 또 영업이익이 한 6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칩셋 미디어가 상승이 나온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칩셋 미디어가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반도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프리미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상당히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HBM에 대한 독주 체제를 나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구글의 부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이 살짝 꺼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살짝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이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프리미엄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밑꼬리를 그려주고 있죠. 현재 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현재 구간을 깨지 않아야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짚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FOMC가 곧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FOMC 이후에 저는 반도체 업황은 살짝의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림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등을 할 때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당장에 이제 이 주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바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는 칩셋 미디어가 2만 원 구간을 깼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현재 2만 원 구간이 또 상당한 이 저항 구간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이 구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 이 18,000원 구간 혹은 뭐 17,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단가가 이제 1차 목표가가 2만 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보셔야 될 건 17,000원 구간에서 18,0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이 될 겁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앞선 구간에 또 매물 구간이 두터워진 상황이고 이 구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칩셋 미디어가 확실하게 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오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은 이제 HBM 쪽보다는 저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하반기에 조금 탄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고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기대감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수급 자체도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에는 약간의 손실이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은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차오를 때 접근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이는데요. 우선은 17,000원에서 18,000원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2만 원, 2차적으로는 22,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